안녕하세요. 어쩌다 퇴사한 박 차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세금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도 막연한 두려움과 사실과는 다른 정보를 가지고 주식 투자 혹은 배당 투자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세금을 바라보는 뷰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금 관련 전반적인 내용인 만큼 약간은 복잡할 수도 있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면서 실제 예상 세금까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세금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져 있습니다. 국세 중에서는 소득세, 부동산 관련 세금, 부가가치세 등이 있고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등의 세금이 있습니다. 보통 국세 금액이 크기 때문에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아있을 수 있지만 지방세 역시 우리 모두 열심히 납부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소득세의 경우 국세에서 소득세율 14%, 지방세에서 소득세 10%를 합쳐서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소득세 세율 15.4%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세금이 결정되는 순서는 간단하게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이 아닌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 입장에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소득 활동은 근로소득 아니면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직장인은 월급을 받고 사업자는 매출이 발생을 하지만 다 소득으로 잡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부 공제를 해주고 소득이 발생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공제를 해줍니다. 2단계는 이렇게 실질소득이 결정이 되면 이 소득을 과세표준이라고 부르고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맞는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해진 세액을 다 내는 게 아니라 고맙게도 한 번 더 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이 되고 직장인들은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사업자들은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세금을 더 낼지 환급받을지를 정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소득이 한쪽에만 있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세율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소득이 여러 개 있을 때가 궁금한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종소세에는 포함되어 있는 소득이 총 6가지가 있습니다. 배당, 연금, 근로, 사업, 이자,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내가 받고 있는 소득이 위에 6가지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각 소득별로 종소세를 내야 하는 기준이 전부 다릅니다. 이자 또는 배당금은 연 2천만 원 이상부터는 종소세 대상자가 되고 연금저축 또는 IRP 계좌에서 발생하는 연금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한해 연 1,500만 원 이상부터는 종소세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이자 배당 소득같이 다른 소득이 2천만 원 초과 시 종소세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각 소득 종류별로 종소세 대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전략적인 소득 분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각 소득별 기준에 따라서 기준 금액을 넘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종소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저축 IRP는 3.3%에서 5.5% 저율 분리과세로 종결이 됩니다. 이자 배당의 경우에는 적금을 해지하거나 배당을 받으면 소득세율 15.4%의 원천 징수를 하고 수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준 금액을 넘겼으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되면서 단일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현재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더해서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모든 소득을 다 더한다는 저 말에 엄청난 세금 폭탄이 나올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이거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먼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은 총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매매 수익입니다. 종목을 사고 팔면서 발생하는 수익인데 상품의 종류별로 과세되는 세금이 다릅니다. 일단 국내 개별 종목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미국 종목입니다. 미국 개별 종목, 미국 상장 ETF는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로 22%가 발생을 하고 분리과세로 종결이 되면서 종소세와는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수익이 얼마가 나더라도 22% 세금만 내면은 다른 소득이랑 엮일 일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국내에 상장된 미국 ETF 같은 경우에는 양도차익도 배당소득세 명목으로 15.4%의 배당소득세가 발생을 하면서 2천만 원 이상의 경우 종소세에 영향을 줍니다. 주식 투자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두 번째 수익은 바로 배당수익입니다. 배당소득은 매우 간단합니다. 전부 다 배당소득세 15.4%가 발생을 하고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으로 연결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한국에 상장된 미국 ETF의 양도차익과 모든 배당 금액이 종소세에 영향을 준다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종목별로 구분한 과세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계좌 종류에 따라서도 과세 기준이 달라집니다. 일반 계좌에서 거래 시 해외 종목의 양도세 22%를 제외하고 배당 종목에 대해서만 종소세와 건보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ISA 계좌에서는 모든 수익을 손익통산한 후에 9.9% 분리과세로 종결이 되고 종소세와 건보료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연금저축 IRP에서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서 발생하는 연금이 1,500만 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분리과세 또는 종소세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고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에서 발생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얼마를 받더라도 종소세와 건보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금 관련 혜택만 놓고 본다면 연금저축 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을 늘리는 방법과 ISA 계좌에서 열심히 투자를 해서 수익을 늘리는 방법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 종목이나 해외 종목 트레이딩을 통한 수익을 내는 것도 종합소득세 측면에서는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소득은 각 소득별 순수소득을 다 더하고 소득공제, 종소세 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종합소득이 구해졌으면 확정된 종합소득액을 과세표준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다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세율만 곱하면 거의 끝이 나게 됩니다. 다음 표는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표입니다.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은 계속적으로 변해왔습니다. 가장 최근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과세표준 금액, 즉 종합소득액이 1,400만 원이 나오면 종소세는 얼마가 나올까요? 이거는 굉장히 쉽죠. 1,400만 원 이하는 6%라고 하니 그냥 6%를 곱하면 84만 원이 세금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입니다. 과세표준 금액이 2천만 원이 나오면 종소세가 얼마나 될까요? 2천만 원이 넘었으니까 두 번째 구간으로 15%를 그냥 곱할까요? 여기서 누진공제라는 개념을 적용해 줍니다. 첫 번째 구간에 해당되는 1,400만 원에 대해서는 6%를 적용해 주고 두 번째 구간으로 나머지 금액 600만 원에 대해서만 15%를 적용해서 두 금액의 합계인 174만 원이 실제 납부할 종소세가 됩니다. 물론 이런 계산을 납세자가 직접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념만 알고 있어도 세금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넓어질 수 있습니다. 세금 부과에 있어서 큰 기준이 있습니다. 더 큰 금액을 종소세로 확정을 한다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결되는 개념이 원천징수한 금액이 있으면 원천징수 금액은 제외를 하고 추가 금액에 대해서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배당소득세 같이 원천징수한 금액이 종합소득세 금액보다 많으면 추가 납부할 금액이 없이 세금은 종결이 됩니다. 이제 실제 세금을 계산해 보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 차장이 아니라 박 과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5년도 연봉이 5천만 원이었고 배당으로 3천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배당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종소세 대상자가 되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기본적인 내용으로 모의 적용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세금 신고를 하다 보면 연금저축 납입금이나 월세 등으로 인해서 다양한 공제 내역이 추가되면서 공제 금액이 실제로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에서 전부 소득으로 잡는 건 아닙니다. 여기도 소득공제를 공제해주면 실제 소득은 약 3,77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1,000만 원을 인적공제로 인한 소득공제를 하면 소득이 총 2,705만 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과표구가 2단계에 있어서 15%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까지 적용을 하면 실제 세금은 29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최종 세액공제를 제외해주면 174만 원이 실제 연말정산 시 추가로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가 됩니다. 하지만 박 과장은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174만 원을 납부했지만 5월 종합소득 대상자이기 때문에 5월에 종소세를 다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배당소득의 경우 기준금액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종소세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과 합산을 시켜주면 됩니다. 종합과세 방식과 원천징수 방식을 비교하였을 때 더 많은 금액인 720만 원이 최종 세금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해서 604만 원이 실제 최종 납부할 세금이 됩니다. 하지만 박 과장은 이미 세금을 2번이나 납부를 했습니다. 일단 배당금을 받으면서 매번 배당소득세로 14%를 원천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금에서 1차 제외를 해주고 2월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이미 근로소득세에 대한 174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금액도 제외를 해주면 실제 국세로 10만 원이 되고
여기서 지방세 10%를 더해서 박 과장이 5월에 추가로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총 11만 원이 됩니다. 어떠신가요? 3천만 원 배당받고 11만 원 내는 거면 폭탄이란 단어가 어울리나요? 해당 그래프는 연봉 5천만 원 기준으로 배당금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종소세의 추세입니다. 종소세는 계단식 상승을 보이기 때문에 구간별로 급격히 늘어나겠지만 연봉과 동일한 5천만 원을 배당으로 받아도 추가 납부해야 할 종소세는 약 110만 원 정도입니다. 연에 발생하는 배당금 대비 그렇게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근로소득 없이 배당금만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는 더 간단합니다. 다른 소득 없이 배당금만 5천만 원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모두 동일하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동일한 비교 방식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인 700만 원이 최종 결정세액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배당소득세로 5천만 원에 대한 14%인 700만 원을 원천 징수하였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은 0원이 되고 지방소득세도 0원이 되면서 최종 납부할 종소세도 0원이 됩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각종 공제 항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연 배당금 8천만 원까지는 이미 납부한 배당소득세가 더 많기 때문에 종소세를 신고하여도 추가 납부할 세금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까지는 배당금을 늘려도 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려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있습니다. 이 돈은 사실 세금은 아닙니다. 의료 서비스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기여금의 형태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기 때문에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죠. 사실 건보료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당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 이외 합산소득이 2천만 원 초과 시 직장 가입자 자격은 유지가 되지만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기존 월급에서 내던 건보료 이외에 8% 정도의 추가 건보료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한 금액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대해서 약 8%의 추가 건보료가 발생을 합니다. 아까 박 과장처럼 연봉 5천만 원일 때 배당금이 증가함에 따라서 추가로 발생하는 건보료 예상 추세입니다. 확실히 종소세보다는 증가 금액의 폭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왜 종소세보다 건보료가 더 무섭다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지 이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연봉이 5천만 원일 때 배당금에 따라서 추가로 발생하는 종소세 및 건보료를 월 기준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배당받으면서 세금 더 내는 거 어떠신가요? 월 배당금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종소세와 건보료를 합쳐서 비중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연 배당금으로 7천만 원을 받으면 월 수령액이 583만 원 정도가 됩니다. 월마다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배당금의 10% 정도인 약 60만 원 정도입니다. 파이어족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섭섭해 하실 것 같아서 근로소득 없이 배당금만 받을 경우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종소세 같은 경우에는 원천 징수한 배당소득보다 적기 때문에 추가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건보료만 추가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프로 보시면 배당금 대비 6에서 7% 내외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근로소득이 많은 사람보다는 확실히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세금은 공돈을 내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하는 게 우리 투자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소세를 줄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전체 소득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종소세 대상자가 안 돼서 세금을 덜 낼 수는 있겠지만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안정한 노후를 맞이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전체 소득은 열심히 늘리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고 챙겨야 합니다.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별로 다양한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챙기면 챙길수록 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세계좌, 비과세 상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분리과세를 통해 과세표준 자체를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ISA, 연금저축, IRP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특히 연금저축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세금에 영향이 없는 금액을 공격적으로 모아서 절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 최종적으로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절세는 주식 투자자라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하지만 굳이 안 내도 되는 세금은 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두 번째는 세금은 아는 만큼 대비하고 줄일 수 있습니다. 계좌의 특징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장기 계획을 미리 세워보세요. 나중에 엄청난 수익률 차이를 가져다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세 번째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순간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팩트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는 어떻게 하면 소득의 크기를 키우고 배당금을 늘릴지 고민하시면 됩니다. 세금 걱정은 배당금을 키우고 하셔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절세계좌 혜택은 계속 변할 수 있습니다. 더 명확하게는 혜택이 축소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 변화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일반 계좌, 절세 계좌에 각각 분산해서 자산 운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따뜻한 댓글과 응원은 언제나 제게 큰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투자 메이트 어쩌다 퇴사한 박 차장이었습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